자, 오늘은 이제 확률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 일단 확률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말뜻이 이제 내가 자주 쓰는 말도 있고 문제에는 뭐 잘 안 나오는 말도 있긴 한데 만약에 나왔다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용어 정리부터 간단히 해볼게요. 첫 번째 시행, 이 말 알고 있죠? 시행. 어우 자꾸 한이한테 눈이 가. 볼터치 엄청 됐어요 오늘. 오늘 남친 만나는 것 같아. 오늘 완전 풀매야. 좋았어. 자, 좋아요. 남친 만나는 일도 시행이죠. 시행. 너 좋아. 자, 시행이란 말은 그냥 어떤 거를 해보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보는 일인 거죠. 보통 뭐 실험이나 관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걸 하는 행위, 동전을 던지는 행위, 이런 거를 시행이라고 해. 시행.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같은 거 던지는 거. 그 다음 무슨 뭐 카드를 뽑는 거 이런 거 다 시행이라고 해요. 그냥 뽑기. 자, 그래서 일단 시행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란 말이 있어. 사건. 이 중에서도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꾸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는 애들도 생길 수 있는데 자기 주변에 좀 사건이 많다. 아니야? 공부만 하고 학교 왔다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일이 생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좋아. 사건 얘기할게. 사건은 시행의 결과. 시행의 결과.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어. 그때 뭐 앞면이 나온다든가 뭐 뒷면이 나온다든가 이런 그 결과가 사건.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뒷면이 나오는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은 어떤 시행의 결과. 자, 이제 모르는 용어 하나를 소개를 하죠.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있어. 표본 공간은 뭐냐면 어떤 이제 시행을 했어. 그럼 사건이 발생하겠지?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사건들 모두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집합으로는 전체 집합 같은 개념이야.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 같은 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눈이 몇 번 있어? 1, 2, 3, 4, 5, 6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 시행의 결과의 전체 결과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그냥 합쳐서 표본 공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자주 나오지는 않는 말인데 나왔을 때 아 이게 전체 말하는구나. 주사위라면 이런 거 이렇게. 근원사건이란 말도 있어요. 근원사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거 이외에는 없지. 네, 없죠. 그러니까 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 얘네들을 각각 근원사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근원사건들이 쫙 모인 게 다 모인 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1.5 이런 거는 아니죠. 1.5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사위 근원사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표본 공간은 집합에서 전체 집합 같은 개념이고 근원사건은 걔네들 원소들을 말하는 거야. 각각의 원소들을 근원사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표본 공간과 근원사건 이제 이런 말이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두 개만 더 써주자면 5번
볼게요. 그냥 사건 A와 사건 B가 따로따로 있다고 칩시다. 이거에 대해서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 정빈아? 배반하고 배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배반과 배신의 차이.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여기 다 문과대니까 알 것 같았는데. 하여튼 배반 사건은 그냥 수학에서는 얘랑 겹치는 게 없는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요런 개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 사건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사건 B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봐. 그럼 A와 B는 겹치는 원소가 있냐 없니? 그런 사건이 겹치는 게 없죠. 이런 경우 두 사건을 배반 사건,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합사건 뭐 이런 표현 써야 되는데 이게 합사건이라고 쓰지 말고 그러면 A 또는 B. 이 또는이란 말이 집합으로는 요런 기호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지? 요런 경우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이제 우리 집합 원소 셀 때처럼 A 원소 개수랑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겹치는 놈이 있으면 빼줘라 뭐 이랬던 거 있을 거야. 좀 이따 써줄게 이건. 요 합사건. 요건 경우의 수끼리 더해서 세는 경우였던 그거. 그 다음에 A 그리고 B 또는 동시에 요 말은 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사건의 각각의 경우를 곱해서 셌던 거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제 합사건과 곱사건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건 뭐 경우의 수끼리 더하는 경우, 경우의 수끼리 곱해서 셌던 또는 교집합, 중복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는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확률이라는 용어를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할게. 확률은 이제 별거 없어. 왜 오늘 조금 편한 수업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냐면 확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은 보통 기호로 P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확률 나타내는 P 무슨 단어죠? P 확률 뭐의 약자냐고. 단어 하면 회원이죠. 노예린? 해자 들어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확률 P. 난 맨 처음에 파서빌리티인 줄 알았어. 가능성? 이렇게. 저도 파서. 아 근데 probability입니다. probability. 어쨌든 P 확률 앞으로 P라고 쓸게 보통. 이때 이 확률은 어떻게 셀 거냐면 어떤 이제 사건이 이제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여기죠. 그거 중에서 문제에서 딱 제한된 그 실제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구할 줄 알면 확률은 사실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의 90% 이상은 그냥 지금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개념이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말은 요거 가끔 뭐 나오긴 하는데 공사건.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보통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건설업자한테 그러면 안 되죠. 공사 다망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공은 빌공자예요.
이거 아니고요. 뭐지? 비어있다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 7의 눈이 나올 확률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7이라는 눈은 없는 거라고 아예.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거든지. 하여튼 공사건은 요거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거. 자,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을 적어줄게요. 요거는 그냥 이해를 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건데 첫 번째 S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전체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이랑 똑같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표본 공간 수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 경우는 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또는 1, 2, 3, 4, 5, 6이 전체 경우 수 6가지인데 그 중에 자연수가 6개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 표본 공간 그 확률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표본 공간 이런 말 하지 말고 전체 확률은 1이다. 전체에 대한 확률은 1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보다 실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클 수가 없단 말이야. 전체 중에 일부기 때문에. 이해의 부분 집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니네 확률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관식 하다가 3분의 5가 나왔어. 일단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확률이 1이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음수는 없는 거라는 게 경우의 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3가지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0과 1 사이고 얘도 0과 1 사이라면 곱했을 때도 제일 큰 값 곱한 게 1이고 제일 작은 값 곱한 게 0이니까 두 사건에 단 PA랑 PB를 더했을 상황은 1보다 클 수도 있죠. 왜냐면 A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야. B 사건 확률이 3분의 2야. 그러면 A 사건, B 사건은 그냥 숫자로만 더하면 1보다 커지는 경우 있겠죠. 자체로는 각각. 근데 전체 확률로는 1보다 작죠. 겹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와 B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지금부터가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즉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경우의 수처럼 똑같이 쓸게요. A 합사건 B의 확률은 이제 집합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 저기 그 원소의 개수 n이라고 써있던 그 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다 이렇게 쓴다고. 왜냐하면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끝에? PA 교집합 B. 근데 배반이면 배반 사건이라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 사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확률이 제로가 돼서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배반이 아닌 일반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배반이 아닌 경우라면 앞으로 확률 셀 때 합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빼기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수만큼으로 해당되는 확률은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야 원래는.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면 얘가 0이 되니까 그냥 확률끼리 더해서 세면 돼. 결론 A 또는 B라고 하는 거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세면 돼. 그게 이 문제 전체 내용이야. 다시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A 사건 확률과 B 사건 확률을 더해서 세는 게 맞아. 즉 경우의 수끼리 더해서 셌던 경우가 확률로도 덧셈으로 구한다 이거야. 단, 요 경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죠. 단, 더해서 세는데 물론 겹치는 부분은 빼줘야 되는데 A와 B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배우는 말로 덧셈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별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 이 말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경우의 수끼리 더해서 셌던 그 경우가 확률 셀 때도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다. 합사건은 덧셈으로 계산한다. 덧셈 정리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배울 게 확률의 핵심이야. 그거는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해서 어떤 용어도 새로 더 배워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오늘 푸는 확률 문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확률 개념이니까 확률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3점짜리가 나오는 거고 다음 주에 배우는 확률이 4점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4점짜리가 세 문제인가요? 그럼 경우의 수 하나, 확률 하나, 통계 하나예요. 어차피. 그때 30번은 경우의 수가 될 가능성이 큰 거고 29번이 통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 28번이 4점짜리 확률 문제일 경우가 크다. 그랬을 때 오늘 배우는 건 기본 확률 3점짜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덧셈 정리라는 걸 배우고 다음 주에는 곱셈 정리라는 개념의 조금 다른 확률 개념입니다. 그건 조금 중요해요. 다음 주에 빠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확률 빠지지 마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까지는 한번 해봤어. 다시 한번 요약하고 지울게요. 필요한 사람 내 캡처는 해둘게. 나중에 깨끗하게 옮겨 적고 머리 나와. 머리가 여기까지만 딱 나와. 누군지 모르겠죠? 알 수 있냐 니네? 여기까지만 나와도 알 수 있냐? 자, 얘기 한번 그냥 이거는 한번 듣고 잊어먹어도 되는 내용 중에 일부 잊어먹는다는 게 그냥 그냥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서 그냥 글씨를 외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자, 시행은 뭔가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 다 뭔가 해봐야 결과가 생겨.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아놓은 상태.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주사위 같으면 1, 2, 3, 4, 5, 6. 동전 같으면 앞면, 뒷면. 그죠? 그 다음에 근원 사건들은 결국 이 표본 공간의 원소 개념. 주사위로 말하면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공사건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 경우가 없는 사건. 서쪽에서 해가 뜬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건 A와 B 두 개를 비교할 때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의 용어가 있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A랑 B랑 절대 겹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공통 원소가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짝수홀수처럼.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또는이란 말에 해당되는 확률은 이렇게 생각하고 확률을 구할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는 이제 요 기호를 쓸 거야. 오늘은 주로 이거에 대한 얘기고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식입니다. 요거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합사건의 확률을 쓰는 거야. A 사건 확률이랑 B 사건 확률 더한 다음에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빼준다. 이런 개념으로. 단 A와 B가 배반이라면 즉 이 부분 교집합 부분이 없는 거라면 그냥 A 사건 확률과 B 사건 확률을 더해서 쓰면 돼. 너무 당연하게도. 그걸 덧셈 정리라고 불러. 한 가지만 더 써주면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지. A 사건이 아닌 확률은 그럼 어떻게 세느냐? 전체에서 전체 확률은 아까 얼마라 했냐면 1이라고 했죠. 1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제 주로 여사건이라고 해서 적어도란 말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그죠? 요거 두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 오늘 할 내용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전체 확률은 1이라고 약속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사실은 유형 16개를 다 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쭉쭉 풀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차이가 좀 있을 거야. 잘 이해가 안 된다. 경우의 수 쓰는 게.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첫 주에 보내준 원순열부터 중복조합 있는 그 영상을 다시 꼭 한번 보시기 바래. 그래서 그걸 풀 줄 알게 되면 여기는 공짜야 그냥. 왜냐하면 전부 다 경우의 수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실제로 몇 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순서는 내 맘대로. 전문용어로 오마카세. 그죠? 자, 1번 용어 정리부터 볼게. 자, 195번을 보세요.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라 오늘 만약에 경우의 수 이거 확률 풀 때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듣고 풀어보는 사람들은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고, 나 경우의 수 대충 1단원 1-1 거기에 대충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나랑 같은 속도로 직접 풀어도 돼. 설명 안 듣고 직접 풀어도 같은 속도로 할 수 있다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 일단 용어 정리는 같이 볼게요. 지금 195번으로 할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 한다.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들. 오케이. 그 다음 B. 홀수인 사건이 B래요. 그럼 홀수인 사건이니까 1이나 3이나 5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3의 배수인 사건이 C야. 3의 배수라면 주사위 던졌을 때 3하고 6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겠지. 자, 이제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배반 사건인 걸 찾아봐. 즉 교집합이 없는 거 찾아봐. A와 B 배반 맞아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와 B는 배반 사건 맞아. 오케이. 그 다음 B와 C. B와 C는 겹치는 거 있나요? B와 C 3 겹치지? 3이 겹치죠. 이건 배반이 아닌 거야. 배반은 아예 겹치는 게 없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배반 아니야. A와 C 이건 6이 겹치죠? 그러니까 A와 C도 배반이 아닌 거예요. 배반은 겹치는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 하나만 답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197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어.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뽑힌 적힌 그 숫자가 3의 배수인 걸 A. 그럼 A는 3의 배수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369를 말하는 거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369, 369. 그 다음 소수인 사건이 B야. 그러면 1부터 10까지 소수 쓰라고 하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7. 이게 소수인 사건이죠. 이때 두 사건 A와 B 모두와 배반, 즉 얘랑도 배반이 되고 얘랑도 배반이 되는 사건은 몇 가지나 있을까? 집합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얘랑 배반이려면 369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또 얘랑 배반이려면 2, 3, 5, 7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얘랑도 배반이 되고 얘랑도 배반이 되려면 2, 3, 5, 6, 7, 9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배반이 될 수 있죠. 그러면 2, 3, 5, 6, 7, 9 말고 나머지 뭐 있었어? 1하고 4하고 8하고 10. 요 4개는 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사건 몇 가지나 있죠? 원소 4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공사건 1인 경우, 4인 경우, 8인 경우, 10인 경우, 14, 18, 10, 그 다음에 48, 40, 그 다음에 80, 148, 140, 180, 480, 1480 16개. 오케이? 그래서 얘도 배반되고 얘도 배반이 된다면 이 원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집합들이면 되니까 나머지 원소 요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그래서 16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순서를 바꿀게요. 유형 10으로 먼저 가. 나머지 그냥 확률 구하기 말고 나머지 용어 정리부터 할게. 자, 229번. 표본 공간이 S랍니다. 그리고 임의의 두 사건이 A와 B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S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A와 B는 그거의 부분 집합 중에 어떤 거. 요 정도 개념이야. 이랬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거 찾기. 기억. 요건 아까 했던 거네. A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참이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니은. PA하고 PB를 더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건 어떨까요? PA하고 PB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지만 표본 공간이 이따만 하고 사건 A가 요만큼이고 사건 B가 요만큼이면 이 전체가 다 됐을 때가 확률은 1이거든. 그럼 요 확률하고 요 확률 더해도 1이 안 되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라고 읽는 거야. 무조건 맞을 때만 참. 그래서 이런 경우 뭐 3분의 1이고 이것도 3분의 1이야. 그럼 더해봤자 3분의 2인데. 그죠? 안 되겠지. 그 다음 디귿. 디귿은 1 빼기 표본 공간 확률. 사실은 아까 요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1이었죠?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0 말하는 건데 그게 얘랑도 똑같으냐? 맞죠? 오케이. 그럼 디귿은 참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볼까? 231번. 표본 공간이 S야. 두 사건 A, B가 있어. 이때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봐라. 기억. A하고 B 합이 S. 표본 공간이 된다. 이때 PA와 그 다음에 PB. 예, 요거 합은 1이다. 요건 어떨까요? A와 B의 합집합이 된대. 언뜻 보면 선생님 합해서 전체가 되니까 확률 더하면 1 되는 거 전체 확률 1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내가 그려주는 집합을 잠깐 봐봐. 요게 이제 표본 공간이야. 근데 사건 A가 이만큼이야. 사건 B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A하고 B를 합사건하면 전체 표본 공간이 되는 건 맞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P의 이만큼 노랑이랑 파랑이 더하면 1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복되는 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 합사건이 표본 공간과 똑같다고 해서 각각의 확률의 합이 1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얘가 3분의 2고 얘도 3분의 2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3분의 4가 되니까 꼭 1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니은. A 확률과 B 확률의 합은 0과 2 사이인데 아까 니은을 보면 A 확률이 0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어떤 다른 사건 B도 0과 1 사이의 확률을 가질 텐데 그러면 요 A 사건 확률과 B 사건 확률을 더하게 되면 큰 숫자끼리 더한 거 이쪽이 작은 숫자끼리 더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 확률을 더하면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 맞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A도 전체 사건이고 B도 전체 사건이어라. 사실은 확률로 말하면 1 더하기 1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은 참. 그 다음 디귿.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PA하고 A 사건 확률하고 B 사건 확률을 더해서 1이 됐대. 네. 그러면 A와 B는 배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A 사건 확률과 B 사건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됐어. 그러면 A와 B는 배반이어야 하나? 그러면 아닌 경우 혹시 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집합이야. A가 요만큼이에요. 이게 확률로 2분의 1이래. 그 다음에 B가 요만큼 빨간 거예요. 이게 B예요. 그래서 B의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PA랑 PB 더하면 1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반, 즉 교집합이 항상 없는 상태냐?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디귿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확률의 합이 1이 되면 진짜로 요만큼하고 요만큼 나눠서 딱 갖고 있는 거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겹쳐서도 그냥 각각 확률끼리 더한 거는 1이 될 수 있어. 이만큼 겹친다고 치면. 요거 2분의 1이고 요쪽도 2분의 1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교집합이 없는 거냐, 즉 배반이냐, 그건 아니죠. 겹칠 수 있어요. 디귿 틀린 말.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이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서 내가 몇 개만 딱 먼저 해볼게. 자, 제목을 안 읽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목에 의지하지 말고 해. 니네가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연습만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고. 198번. 읽는 방법부터 얘기할게. 확률 문제를 읽을 때는 쭉 읽으면서 뭐뭐일 때까지 콤마가 찍힐 거야. 문제 중에 첫 줄에 쭉 가다가 삐리삐리일 때라고 하는 그 콤마까지 앞부분이 전체 경우를 말하는 거야. 실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콤마 뒤부터가 실제 내가 원하는 경우 수를 세라 이 얘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센 거를 분모에다가 쓰고 전체를 분모에다가 쓰고, 그러니까 콤마 앞에까지의 전체 경우의 수죠. 콤마 뒤에 써 있는 게 실제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비율로 쓰면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198번 써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전체 경우 몇 가지야? 36가지죠. 그게 전체 경우 36까지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콤마 뒤의 경우의 수를 내가 세서 분자에다 쓰면 된다는 얘기지. 자, 한번 써볼게. 두 눈의 수의 차이가,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 되는 거. 그럼 주사위를 그 경우의 수 셀 때 어떻게 알았냐면 첫 번째 주사위를 1이라고 놓고 그 뒤에를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쓰면 되죠. 한번 세볼게요. 앞에 주사위가 1이야. 그럼 3 이상 나오려면 뒤에 주사위는 4나 5나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앞에 주사위가 2가 나왔어.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3 이상 차이 나는 거. 5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앞에 주사위가 3이 됐어. 그러면 주사위 눈의 수가 3 이상 되는 건 6 하나뿐인가요? 앞에 주사위가 4가 되면 1도 가능하죠? 2 안 됩니다. 3 안 되고 4 안 되고 5 안 되고 6도 안 되죠. 그럼 4하고 1 하나뿐이에요. 5가 되면 1도 되고 2까지 가능하죠. 3 차이 이상 나야 되니까. 6이 된다면 1도 되고 2도 되고 3까지 가능합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가 되니까 콤마 뒤에 실제 경우의 수는 12가지.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확률을 써주는 거예요. 전체가 콤마 앞에까지가 전체 몇 가지인지 우리가 보통 세는 걸로, 그리고 콤마 뒤에 있는 게 가지수를 세면 되죠. 됐나요? 자, 일단 갈게요. 쭉 가고 한 문제씩 더 해야 돼. 유형 3번으로 가볼게. 202번. 서로 다른 만화책이 3권이 있어. 그 다음에 소설책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이 전체 경우수야. 즉 7개의 책을 일렬로 꽂을 때니까 전체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야? 7 팩토리얼이 되겠죠. 배열이니까 7개. 자, 그럼 콤마 뒤를 살펴. 만화책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한다 생각이 나죠? 그럼 만화책 3개가 이웃하니까 한 덩어리로 놓고, 그럼 한 권 하고 4권이니까 총 5권. 그러니까 결국 전체 경우 수가 7팩토리얼이었는데 만화책이 이웃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데 이웃하여 풀 때 끝내면 안 되죠. 요 이웃한 것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눠지면 7하고 6만 남고 위에는 3하고 2하고 1 남으니까 7분의 1 확률을 쓸 수 있죠. 니네는 요번 경우의 수들은 내용만 좀 알면 전부 다 30초에서 1분 이내에 다 그냥 푸는 문제들이야. 근데 지금 들으면서 할 때랑 야, 이 문제 풀어봐 했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몇 개는 시켜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자, 206번으로 갈게요.
자, 206번으로 가면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7명. 부, 모, 그 다음에 이제 뭐 5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명이 있는데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랬어. 7명을 원탁에 앉는 방법. 그냥 말해봐. 7명. 6팩. 그러니까 빼기 1이죠. 6팩이 전체 경우수가 되고 그 중에 콤마 뒤를 읽어볼게. 부모님이 이웃해서 앉을 확률. 그럼 부모님을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5팩. 그런데 이웃하려니까 부모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요렇게 쓰면 부모님이 이웃한 채로 원탁에 앉는 방법수. 그러면 6 나눠주고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너무 쉽죠? 자, 여기에서 문제. 209번을 풀어서 잘 풀리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제법 되는 사람이고 안 풀리면 각 테이블 공부, 영상 보고 다시 공부하시기 바래. 209번 지금 푸세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15초, 20초는 답을 쓸 거고 잘 모른다면 고민스러울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 다시 꼭 영상 첫날 거 보세요. 지금쯤이면 답을 쓸 때가 됐습니다. 푼 사람은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맞았나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는 사람은 이 문제 그냥 그 원탁 배열 중에서 각 테이블 문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답을 썼을 거야. 일단 힌트를 좀 주자면 두 가지로 얘기했죠. 각 테이블 문제는 두 가지 방향이야. 첫 번째는 원형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리의 개수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고 일렬 순열이라고 생각한 후 같은 자릿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경우 둘 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원형 배열 기준 곱하기 다른 자릿수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나온 사람들은 벌써 나올 수 거고 안 나온 사람들은 이 각 테이블에서는 대칭성이 중요한 개념이다. 얘는 이 대각선 이쪽도 괜찮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서 10명을 여기 앉히는 방법. 그럼 10명을 원형 배열하는 걸로 먼저 생각하면 9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 쓰는 중이야. 그런데 그 9팩토리얼 중에서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다른 자리는 총 5개. 이렇게 전체 경우 수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일렬 순열로 쓰는 사람은 10명을 배열하긴 하는데 저 부분과 이 부분 두 부분이 똑같아 라고 생각해서 쓰는 사람도 괜찮다. 근데 나는 이제 이걸로 쓸게요.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실제 경우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자 2개 쪽에 나란히 앉게 된대. 그러니까 이쪽 자리나 또는 이쪽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앉을 때 일단 요 두 분이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둘러 앉는데 그러면 원형 배열이니까 8팩토리얼이죠. 8팩토리얼. 거기에 이제
여기는 상관없고요.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앉을 거야, 이렇게 앉을 거야, 두 개가 나란히 이웃하여 앉을 때 그 경우만 포함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본 거고, 대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순서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전체 경우 수는 9팩에 다른 자리가 5개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두 번째 여기 2명 있는 좌석에 앉을 경우니까 한 사람으로 맨 처음에 놓고 원형별 한 다음에 둘이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9 하나 남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남게 되죠. 뭐 쓰는 거 요거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사실 딱 각 테이블 문제 나왔을 때 저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을 때 경우의 수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야. 그렇죠? 자, 210번 가겠습니다. 자, 210번.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4개 호텔에 투숙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4개 호텔 중 각각 투숙할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제목을 말하자면 중복 순열인데, 여기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치고 A가 선택할 수 있는 호텔이 4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호텔도 4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호텔도 4개. 요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중복 순열과 같은. 자, 그럼 콤마 뒤를 읽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들어가게 된대. 이건 그냥 순열 개념과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한테 물어본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4개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 그럼 B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서로 다른 호텔로 가라고 했으니까 A가 선택한 호텔 빼고 나머지 3개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뜻.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A, B가 고른 거 2개 빼고 나머지 2개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 네, 3. 자, 214번 하나 더 해볼게. (214번) 숫자가 1, 2, 3 이렇게 6개 숫자를 나열할 때까지가 콤마야. 그러면 이거 나열하는 전체 방법수를 세보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이 나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여기 2개가 있고 같은 게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콤마 뒤를 읽어볼게요. 짝수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짝수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셉시다. 짝수끼리 이웃하는 건 얘가 그냥 이웃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한 건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을 하는데 같은 게 1,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사실 여기다가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을 곱해주는 게 맞지만 2 똑같으니까 배열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죠. 그러니까 안 쓴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맞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이 2팩끼리 날려버리고요. 그럼 6팩분에 4팩, 3팩 이렇게 되겠죠. 요 나눠지면 6하고 5만 남고 여기 3, 2, 1이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끝나게 되겠지. 어렵나요 지금까지? 그게 어렵진 않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218번. 영희하고 철수를 포함해서 6명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여기까지. 이게 전체 경우수야. 그러면 니네는 6명 중에 3명을 뽑는다니까 6명 중 3명 뽑기. 요게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뽑으라는지 경우의 수를 또 봤더니 영희는 대표로 뽑히고 철수는 대표로 뽑히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뽑고 있거든요. 3명을 뽑고 있는데 영희는 뽑혀야 돼. 철수는 뽑히지 말아야 돼. 그럼 총 3명을 뽑고 있는데 영희는 이미 뽑혔잖아.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명. 얘네들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2명을 더 뽑으면 되죠. 그럼 총 3명이 되니까. 따라서 영희는 뽑히고 철수가 뽑히지 않는 경우는 영희는 뽑혔다고 치고 여기 4명 중에서 2명을 더 선택하면 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6, 5, 4, 3, 2, 1이니까 20, 4, C, 2니까 6, 10분의 3이 되겠네요. 조합은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 뽑기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지? 이것도 다 해봤던 내용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자, 222번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문제 수가 많으니까. 222번. 일렬로 앉아있던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정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정한다는 건 5명을 배열한다는 뜻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팩토리얼 이걸로 끝나고요. 자, 문제. 실제 어떤 경우를 세라는 거냐? 처음과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사람이 2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2명일 확률. 그러면 5명 중에 몇 명이 똑같다고? 2명이. 그러니까 5명 중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2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3사람은 서로 남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러면 경우의 수 할 때 교란 수녀지라고 해서 자기 아닌 거, 남의 가방 가져가기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외워두라고 했지? 4명이 자기 거 아닌 걸 가져가는 방법. 4명. 이러면 확률도 못 풀어 어차피. 4명이 남의 거 가져가는 방법. 9가지. 5명은 44가지. 3명은 2가지. 그게 뭐예요? 라고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자기 자리에 이제 앉을 사람 뽑아놓고 나서 나머지 3사람이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2. 이거 지금 내가 직접 대고 풀어보라고 했으면 절반밖에 못 푼다는 얘기야 결국. 이 단순한 걸. 자, 다시 한번요. 서로 남의 자리에 앉는다. 남의 가방 가져가기 개념의 문제는 많이 나와봤자 4명 아니면 5명인데 3명은 더 셀 것 없어. 3명은 2가지. 3명은 9가지. 4명이 그럴 때 9가지. 그 다음 5명이 서로 남의 가방 가져가는 경우가 44가지. 지금 적고 외우라고 그냥. 몇 개 외워두는 것 때문에 문제를 풀고 못 푼다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가지밖에 안 생긴다는 거. 자, 그러면 5팩은 120이고요. 5C는 10이고 그러니까 20이니까 6분의 1 확률이 되겠죠. 오케이. 자, 224번. 이것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니. 10명의 유권자가 있어. 이 유권자라는 말은 투표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 후보가 갑을병. 3사람이 후보. 이때 한 명에게 무기명 투표를 한다. 여기까지는 전체 경우가 되겠죠. 무기명 투표, 그럼 4글자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뭐죠? 중복, 조합. 그러면 몇, H 몇 이걸 써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얘기했어서 다시 한번 봐봐. 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 피해주고 영상에 들어있어. 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횟수 개념이면 조금 덜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유권자는 투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3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3사람한테 몇 번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10번의 투표. 그게 10번의 선택. 횟수가 10번. 요게 분모예요. 3H10. 아니면 우리가 말한 걸로 갑을병을 XYZ라고 놓고 10번 투표하는 의미 아닌 정수 3H10. 오케이. 자, 분해. 전체 경우가 이렇고요.
실제 경우를 봅시다. 이때 갑이 2표를 받는데, 그러면 갑이 2표를 딱 받았어. 그럼 나머지 8표는 여기가 있는 거죠. 맞아? 갑이 2표를 받았으니까 을병이가 8표를 받으니까 을병이 8표 받는 방법은 투표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2종류인데 8번의 투표를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쓰겠다는 거지. 서로 다른 2명에게 8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조합으로 계산하는 건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1 빼준 숫자 12, C, 10. 근데 12C, 10은 12C, 2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2개 더해서 1 빼면 9, C, 8. 근데 98이나 91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12C2는 12, 11 나누기 2니까 6하고 11, 66, 91은 9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이제 원하는 확률이 되겠다. 뭐 이거 계산하는 자체는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이 무기명 투표라는 개념이 중복조합 개념이었다는 건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별건 없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신문 그 기사가 나왔어. 우리나라 그 10만 명 너무 많다. 10,000명의 신생아 중에서 유전적인 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2명이다. 그러면 신생아 중 유전자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 그러면 10,000명 중에 2명이니까 그냥 10,000분의 2, 이게 확률이라고 인식한다. 이런 말이야 그냥 통계적으로. 또는 내가 이제 주사위를 딱 던지는데, 주사위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구슬을 던지는, 뭘 던지는데, 던지는 게 뽑는다고 할게. 여기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 3번에 1번 꼴로 흰색이 나와. 그러면 흰색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읽어달라는 뜻이야. 내가 산에 갔어. 깊은 산에. 기지국도 없어. 통화를 시도했어. 그랬더니 자꾸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5번에 2번 꼴로 통화가 되었다. 그러면 통화가 될 확률을 5분의 2라고 생각하고 써라. 이런 얘기야.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이란 개념인 거야. 그냥. 그럼 예를 들면 227번은 그냥 계산 안 할게. 근데 말로만 보는 거야.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살펴봤더니 A사가 270명, B사가 160명, C사가 82명, D사가 106명이야. 자, 문제. 한 사람을 택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B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확률, 그러면 A, B, C, D 다 더한 숫자 전체 분의 B에 해당되는 160, 이걸 확률로 쓰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226번으로 풀겠습니다. 226번. 문제 잘 읽어, 꼼꼼하게. 흰 공하고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래.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는데 합쳐서 10개입니다. 상상돼요?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낸 거야. 그래서 색깔을 봐.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다 그랬어. 나중 가면 저 뒤에 가서 다음 주에는 집어넣었을 때랑 집어넣지 않았을 때랑 뭔가 달라지는 거가 있다는 걸 배우는 게 다시 그 다음 시간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개가 있는데 2개를 꺼냈잖아. 그럼 집어넣었다고 쳐.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뽑을 때도 역시 10개 중에 2개를 뽑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10개 중에 2개를 꺼내서 봤어. 그리고 바깥에다 끊어놓고 다시 뽑게 되면 이제 10개가 아니잖아. 8개 중에도 2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확률이. 그죠? 근데 다시 집어넣는다면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처럼 다시 10개 중에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처음처럼. 자,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흰색이 몇 개, 검은색 몇 개 합쳐서 10개야. 그런데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집어넣는데 3번에 1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왔대. 그러면 거꾸로 그 말을 해석하면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는 공이 전체가 10개니까 10개 중에 2개를 뽑는 시행을 하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야. 그런데 그 중에 흰색이 2개 나온다는데 흰색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흰색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X개라고 쓰고, 그럼 검은색 공은
10-x개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뭘로 주어졌냐? 이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개 모두 흰 공인 경우. 그렇다면 x개 중에 2개가 뽑혔다는 뜻이지? 이게 바로 2개 모두 흰 공이 뽑힐 확률. 그런데 그게 3번에 1번 걸로 이 말이라는 게 3분의 1로 확률을 놓고 쓰라는 뜻입니다. 전체는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그런데 흰 거가 2개 나왔다면 X개 중에 2개 뽑힌 거죠. 연습 한번 할까? 흰 공이 4개가 있어. 검은 공이 5개가 있어. 이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그때 서로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9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전체인데 같은 색 공이 나온다는 의미를 흰 공이 2개가 다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이 2개 다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전체 중에 2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건 흰 공 4개 중에 2개가 뽑히거나 또는 아예 5개 검은 공 중에 2개가 뽑히면 같은 색이 되는 거죠. 요걸 그러면 확률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맞는데 흰 공 2개 나왔다는 건 흰 공이 X개라고 가정했으니까 X개 중에 2개 뽑기. 이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모를 10 곱하기 9 나누기 2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X 쓰고 X보다 하나 작은 거 쓴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3분의 1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2는 지워지고 나면 여기 9도 나눠버릴까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X에 X 빼기 1 얘가 30이 되는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숫자 넣어보라고 했죠? 연속한두 숫자니까 6, 5, 30 그렇다면 X는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흰 공은 6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죠. 실제로 6개 아닌지는 몰라. 아닐 수도 있어. 재수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확률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흰 공은 6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형 10번까지 했습니다. 이번 타임 잠깐 멈추고 쉬었다가 나머지 유형 좀 더 소개를 할게요.